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테이퍼링 이르면 10월 착수입니다. 미 연준이 조만간 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발언이 연준 안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CNBC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빠르면 10월부터 테이퍼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간밤의 주요 지수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달과 다음 달 고용이 80만 명대로 증가하면 이 테이퍼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9월에는 발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도 아니고 연준 이사가 직접 이런 말을 했다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정말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 조건으로 이달과 다음 달 고용이 80만 명대로 증가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고용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85만 명입니다. 네. 5월에는 58만 3천 개가 늘었으니까 크게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 7월 수치는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데 월가에서는 또다시 84만에서 88만 명 내외의 고용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오고 다음 달 수치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만약 이 월러 이사의 말처럼 10월 테이퍼링이 다가온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일정을 좀 앞당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은 달러 강세를 촉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시장 역시 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아직은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고용 지표에 온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적용입니다. 네.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얼마 전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의결을 한 건데요. 예. 이 사내대출 제도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게 이유 같은데 그간 어땠길래 이런 규제까지 나온 겁니까? 네, 대출액이 너무 많고 심지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추경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이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12억 원에 달했습니다. 3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이 대출은 LTV나 DSR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에 도달을 해도 사내대출을 통해 추가 한도까지 받아온 셈입니다.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억제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대출 특혜까지 받고 있었군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공공기관 사내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합쳐서 이 LTV 한도를 매기게 됩니다. 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또 대출 한도는 공무원 연금 대출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보통의 국민 이상의 특혜를 누리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믿고 따르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라도 개선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에너지 차관 생기는 산업부입니다. 예.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조직을 다음 달 9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간 산업부에는 1차관과 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존재했지만 이번 차관 조직 신설로 총 3명의 차관이 운영되는 메모드급 조직이 신설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정부 부처 안에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나갈 전담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꾸렸다는 건 정부가 그만큼 이 분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차관 조직 산하 에너지 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이 신설된다는 겁니다. 이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 중립 전력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네. 반면 그간 에너지 사업에서 핵심 조직 중 하나던 원전 분야는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원전 지역 협력과가 신설됐다는 정도인데 이 원전 주변 지역과의 상생 협력 또 안전한 운영 관리 업무 정도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꾸려진 에너지 차관 조직의 실제 차관도 조만간 임명이 될 예정인데 현재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포함해서 이 산업부 3명의 실장이 차기 차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새 조직이 정비된다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도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은 구글도 반도체 독립 선언입니다. 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가을 출시하는 구글의 신형 스마트폰에 기존 퀄컴 반도체 대신 구글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구글 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10월 출시되는 신형 픽셀 6 스마트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애플도 인텔 반도체 대신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아이폰에 장착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간 이 반도체 생산을 맡아왔던 퀄컴과 인텔은 영향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일 겁니다. 예.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신형 주력 스마트폰 픽셀 6와 이 픽셀 6 프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가를 낮춘 고사양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고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장식하겠다는 게 구글의 계획입니다. 이 구글 텐서 반도체는 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 처리, 또 번역과 문자, 음성 전환과 같은 기능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주권을 가져가려는 미국 기업들의 시도가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경쟁력이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혔을 때 과연 그 분야의 전문 기업들보다 품질도 좋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해야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